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네트워크 6번째 방송입니다. 사계층에 대한 설명이고요. TCP로는 세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MSS, MTU입니다. MSS, MTU. 지난번 방송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패킷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데이터를 MSS 이 단위로 나누어서 그것을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패킷으로 큰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MSS는 TCP에서 전송하는 하나의 패킷에 포함된 유저 데이터의 최대 크기입니다. 그리고 MSS는 이렇게 MTU에다가 L3 헤더 사이즈 그리고 L4 헤더 사이즈를 제외한 그 크기를 MSS로 볼 수가 있습니다. TCP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양 호스트 간 서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MSS를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요. 그 두 호스트의 MSS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취하고 그 값을 최대값으로 하는 데이터 양을 가진 패킷을 만들어 전송하게 됩니다. MSS는 모든 호스트가 고정된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호스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호스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 시 교환을 하는 것이죠. 아래에 패킷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 3계층부터 나머지 7계층 그리고 데이터까지를 이렇게 MTU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3계층의 헤더 그리고 4계층의 헤더를 빼면 5계층부터 나머지 7계층 그리고 데이터까지가 MSS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MSS가 유저 데이터 크기인 것이죠. MTU를 도스 커맨드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MTU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일 1번 같은 경우는 루프백이라서 상당히 큰 크기의 MTU를 가지죠. 이것은 루프백은 호스트 외부로 통신하는 게 아닌 내부로만 송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MTU 사이즈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나누어서 패킷을 만들 필요가 없이 아주 큰 사이즈의 MTU를 써서 패킷을 만들어서 송수신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통신하는 이런 와이파이나 이더넷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MTU를 1500으로 가집니다. 그렇다면 MTU에서 L3 헤더, L2 헤더 사이즈 대략 합하면 한 200, 100바이트 그 정도 될 테니까 그 값을 빼면 MSS는 1400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TCP 패킷에 있는 유저 데이터 최대양은 약 1.4K 정도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CP에서 커널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호스트에서 오른쪽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왼쪽 호스트 보면 이렇게 유저 영역, 커널 영역, N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영역은 5계층부터 7계층 그리고 데이터 영역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커널은 2계층부터 4계층까지 그리고 NIC는 1계층이죠. 커널 내부를 보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 그런 것이 이렇게 변수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버퍼, 송신 버퍼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0K의 데이터를 send API를 호출하면 이렇게 송신 버퍼에 10K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데이터 중에서 MSS 사이즈만큼 현재 예제에서는 2K이네요. 2K만큼의 데이터 양을 떼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계층을 내려가면서 패킷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4계층의 헤더 이렇게 포트가 정보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계층으로 이것이 내려가면 3계층의 헤더 IP가 정보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2계층의 헤더 맥 주소가 이렇게 헤더에 붙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패킷은 다시 1계층으로 내려가면 CRC 정보라든지 뭐 여기에서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프리앰블, SFD 이런 정보들이 헤더로 붙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랜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뭐 와이파이 그런 것을 통해서 패킷이 전송될 때 이렇게 1계층부터 7계층 그리고 데이터 영역까지 패킷이 만들어져서 전송되게 됩니다. 4계층의 헤더에는 포트 정보 외에도 이런 시퀀스 번호 그리고 패킷의 크기 이를 나타내는 랭스 이런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전송이 되겠죠. 이 패킷을 수신받게 되는 수신 측은 먼저 7계층에 있는 헤더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CRC 체크썸을 확인해서 패킷에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 1계층의 헤더들을 벗기고 그리고 나머지 2계층의 이상의 패킷들을 이렇게 커널 위로 올리게 됩니다. 커널에서는 이제 또 2계층의 패킷, 즉 맥 주소를 확인해서 수신 측 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그 또한 헤더를 벗기게 되고 그리고 3계층의 패킷 헤더 또 IP를 검사를 해서 IP가 수신 측과 동일한지를 확인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패킷을 또 벗기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4계층의 헤더 포트를 이렇게 확인을 하겠죠. 한 호스트에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유니크한 포트 값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겠죠. 현재 화면에서는 송수신 버퍼를 한 쌍만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포트들에 대해서 저 송수신 버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포트에 해당하는 수신 버퍼에 4계층의 헤더를 벗긴 후에 이제 남은 데이터만 이렇게 2K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켓 API 리시브를 통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 2K 양의 데이터가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수신받게 되는 것입니다. 커널은 4계층의 헤더를 검사 후 데이터를 수신 버퍼에 넣을 시점에, 즉, 요 시점에 그때 아래와 같이 이 패킷의 응답 패킷, 에크 패킷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에크 패킷에는 4계층의 정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에크 넘버 그리고 리시브 윈도우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되죠. 에크 패킷 또한 이렇게 수신이 될 테고 그래서 그 에크 패킷에 있는 계층별 헤더를 검사 후에 이상 없으면 커널 위 계층으로 점점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크 패킷에 있는 이 넘버 2K 값을 확인 후에 이 송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 이 2K 영역에 해당하는 요 값을 메모리에서 클리어하겠죠. 데이터가 송수신될 때 커널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송신 측에서 send를 한번 호출을 하고 데이터를 10K를 이렇게 보냈죠. 그런데 수신 측은 receive를 호출해서 10K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2K만큼만 받았죠. 그렇다면 이 나머지 8K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번 리시브가 나누어져서 호출돼서 받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MSS 단위로 나뉘어져 전송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TCP 전송 방식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리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리밍입니다. MSS가 2K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3K 데이터를 send API 한번 호출해서 송신 버퍼에 이렇게 3K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MSS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이 되게 되면 2K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1K가 그 이후에 가겠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 이렇게 리시브를 2K 한번 호출해서 받고 1K 이렇게 호출해서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송신 측에서 두 번 샌드를 호출했습니다. 첫 번째 호출했을 때는 1K 데이터, 그 다음에 2K 데이터를 송신 버퍼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합이 3K 데이터가 송신 버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위에서 3K를 한번 호출한 상황과 지금 같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K의 데이터가 MSS 단위로 나누어져서 패킷이 만들어져서 전송이 되었을 테고, 그러면 수신 측에서 리시브를 호출했을 때 처음에 2K, 다음으로 1K 이렇게 호출되어서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샌드를 3번 호출을 했습니다. 2K, 2K, 2K. 네, 이 또한 총 합이 3K가 송신 버퍼에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역시 수시 측에서 이렇게 리시브를 2K, 1K 이렇게 두 번 호출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K를 먼저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나머지 1K, 1K를 또 호출했습니다. 커널은 송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MSS 사이즈만큼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패킷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MSS 양에 못 미치더라도, 즉 조금만 송신 버퍼에 있더라도 최대한 그 데이터만큼이라도 빨리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1K를 먼저 보내게 되고 나머지 1K, 1K, 2K에 대해서는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는 이렇게 1K를 먼저 받고 나머지 요 1K 요 두 개에 대해서 하나의 그 패킷으로 만들어져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신 측에 이렇게 데이터를 2K를 보내고 그리고 다음으로 1K를 보냈습니다. 총 3K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신 측에서 1K, 1K, 2K 이렇게 3번 나누어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송신 측에서 호출한 send AP 호출 횟수와 그리고 한번 호출했을 때 데이터를 보내는 양, 그리고 수신 측의 호출 횟수, 그리고 수신받은 데이터 양, 이것은 일관된 규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송신 측에 보낸 데이터 양의 총 합과 그리고 수신 측에 수신받은 데이터 양의 총 합만 같죠. 그래서 TCP에서 데이터 전송은 물의 양이 흐르는 것처럼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TCP의 전송 방식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UDP는 데이터그램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UDP는 1K, 1K, 2K 이렇게 3번 send API 호출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측은 1K, 1K, 1K 리시브를 3번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send, receive API 호출 횟수와 그때 보내는 데이터 양은 송 수신 측이 일치하게 됩니다. UDP는 데이터의 덩어리 개수로 전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3웨이 핸드쉐이크, 접속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송신 전 수신 측의 MSS, 리시브 윈도우 등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커널 메모리 상에서 이런 송수신 버퍼, 그리고 CWND, 컨제스트 윈도우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생성하는 그 과정이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왼쪽이 접속을 먼저 요청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접속을 받아들이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서버라고 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에 connect라는 API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런 SYN이라는 패킷이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서버는 SYN-ACK 패킷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냅니다. 이 패킷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MSS, RWND 이런 값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에 SYN-ACK 패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버에서 SYN-ACK 패킷을 보내죠. 거기에 포함된 C는
서버도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요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에크, 요것은 클라이언트가 보냈던 씬에 대한 그 응답, 에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TCP는 양방향 전송이 되는 것이죠. 양쪽 간에 둘 다 서로 접속을 하게 되니까요. 다음으로 이렇게 씬 에크 패킷을 받게 되면 그 시점에는 클라이언트는 접속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그림에서 커널 내부의 송수신 버퍼 그리고 RWND, MSS 이런 값들을 변수로 생성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크 패킷을 클라이언트가 응답으로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에크 패킷을 받은 서버는 이 시점에 접속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송수신 버퍼 그리고 여러 값들을 변수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접속이 완료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는 그 커넥티드 완료된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 측도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포웨이 핸드쉐이크입니다. 이것은 접속을 끊는 과정입니다. 포웨이 핸드쉐이크는 더 이상 송수신할 필요가 없으니 만들었던 송수신 버퍼 그리고 여러 값들의 변수 그것을 커널 메모리 상에서 기능들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은 포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입니다. 접속을 끊는 쪽은 클라이언트 쪽이 될 수도 있고 서버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접속을 끊으려고 할 때는 소켓에 close라는 API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close를 호출하게 되면 pin이라는 패킷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echo 패킷이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pin이라는 패킷이 또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pin은 접속을 끊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echo는 알겠다라고 그 응답을 보내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echo와 pin을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echo와 pin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패킷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pin이라는 의미는 접속을 끊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패킷이고요. 그리고 echo는 알겠다라고 응답을 해주는 패킷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echo와 pin을 받으면 다시 이거에 대한 echo 패킷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요 시점에서 이 호스트는 접속을 완전히 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시점에 커널 메모리 상에 있는 송수신 버퍼 그리고 여러 값들의 변수 그런 것을 해제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의 호스트는 요 시점에 끊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요 시점에 끊지 않고 한참을 이렇게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대 측 호스트가 에크 패킷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경우 상대 측 호스트는 에크 패킷을 받기 전까지는 이 클로즈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에크 패킷이 올 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에크와 핀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에크와 핀 패킷이 왔을 때 다시 에크 패킷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클로즈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TCP의 마지막 방송이었네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